이상, 한계, 그리고 진화. 세계를 뒤바꾼 네 가지 거대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 생존하고 번영할 것인가요? 플라톤은 완벽한 질서와 통제를 말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다양성을, 멜서스는 자원의 유한성과 물리적 한계를, 다윈은 생존 경쟁을 통한 적응과 진화를 말했습니다. 전쟁의 혼란이 낳은 극단적 이성의 디스토피아지요. 악과 타락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완벽한 질서에 대한 강박이었습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펠로포네스 전쟁이 있었고, 황금기를 누리던 아테네의 패배였던 겁니다. 30인 과두 정부의 반역적 폭정과 부패를 플라톤은 목도했지요. 스파르타의 국가 지상주의적 체제를 모델로 한 상상 국가의 설계, 혼돈을 억압하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철학자의 나라를 플라톤은 꿈꿨습니다. 불평등을 전제로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톱니바퀴이지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소질과 능력이 다르게 태어나므로 철저한 전문화와 계급화를 거쳐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철학자는 통치를 전담하는 거지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성의 주체이지요. 전사는 안전을 유지하는 곳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무력의 주체인 겁니다. 농부와 수공업자는 생산을 전담하지요. 민중으로서 평생 할당된 물품만을 생산하고, 예를 들어 구두장인은 평생 구두만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국가에서는 사유지산과 가족과 감정마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변화와 진화가 중지된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완벽한 이성이 만들어낸 가장 비이성적 전체주의 국가인 겁니다. 사유자산을 전면 철폐하고 소유욕이 낳는 시기와 증오를 원천 차단한 거지요. 우생학적 통제와 가족 해체입니다. 가장 우수한 남녀의 결합만 국가가 허용하고, 즉 인공 동물 사육에 비유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지가 불가하지요. 사적 감정을 말살한 겁니다. 권력에 대한 반항을 부르는 웃음 통제요. 예술은 용감, 신증, 정의 등 국가 이념을 주입하는 선전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입니다. 다수의 행포라는 새로운 위협이지요. 19세기 중반 영국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었으나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등장합니다. 다수의 행포였던 거죠. 다수의 주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매도하고 묵살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리버티는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를 규정하는 방패였던 거지요. 공리주의의 목표입니다. 소수의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의 자아 완성과 행복에 이바지한다고 본 거지요. 완벽한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자유의 기둥입니다. 첫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가질 자유와 이를 표현할 절대적 권리, 진리 발견의 핵심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호와 추구의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의 기호를 즐기고 희망하는 삶의 방식을 설계할 권리이지요. 세 번째는 결사의 자유입니다. 경제나 기만 없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자유지요. 그래서 완전한 개별성의 보존인 겁니다. 개인의 자아 완성이 곧 인류 공리의 극대화입니다. 이상국가, 즉 자유사회, 국가와 개인의 본질적 대립이라 할 수 있지요.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비교해보면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은 집단주의와 국가지상주의였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입니다. 플라톤 이상 국가가 철학자의 이성적 이데알을 추구했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다양한 의견의 충돌과 소수의 목소리를 주장합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은 획일화, 즉 전문화와 우생학적 통제를 얘기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별성의 보존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요.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은 각자의 정해진 계급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었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타인에게 해가 없는 한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거죠.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은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강건한 국가였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아 완성을 통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었습니다. 영화 인타임과 18세기 산업혁명 뒤에 서늘한 경고가 있습니다. 21세기 영화의 상상력이죠. 시간이 곧 돈이자 생존인 150년 후의 미래,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물가를 높여 빈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통제 사회를 말합니다. 18세기 멜서스의 현실 인식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직후의 영국 의학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18세기에만 인구가 300만 명이 폭증했지요. 빈곤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물리적 현상임을 직시하고 32세의 젊은 목사가 내놓은 우울한 과학이었던 겁니다. 멜서스의 비극적 방정식은 폭발하는 인구와 부족한 식량이었습니다. 임금을 올려도 장기적으로는 인구만 늘릴 뿐 빈곤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 거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결국 나중에 임금이 하락되어 노동 공급이 과잉되는 것이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지요. 인구의 증가는 1, 2, 4, 8, 16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의 증가는 1, 2, 3, 4, 5 즉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파국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충분한 식량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기아를 발생시키고 질병과 가난에 의한 비참한 죽음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빗나간 예언입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에게 남겨진 유효한 통찰이 있었지요. 기하급수적 인구 폭발의 위협입니다. 멜서스가 간과한 변수는 사회적 변화였지요. 소득 향상, 교육 수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대 선진국의 고령화 현상을 말하지요. 멜서스가 간과한 두 번째 변수는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식량 및 제품 생산성의 기하급수적 폭발을 몰랐던 겁니다. 지속 가능성의 숙제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역설적으로 인구 증가를 가속할 것이고 특히 신흥국의 경제 발전으로 거대한 자원 고갈 위협을 현실화시킬 겁니다. 인류는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경제학의 한계가 생물학적 진화의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은 바로 생존 경쟁을 다루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화의 메커니즘과 연결됩니다. 위대한 고뇌의 20년입니다. 생물이 진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존재했으나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부재했던 생물학의 한계입니다. 결정적 영감의 순간입니다. 다윈의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으며 얻은 통찰은 제한된 식량과 과잉 인구라는 경제학적 현상이 자연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으로 치환되는 겁니다.
진화의 엔진 혹독한 환경이 빚어내는 자연 선택의 4단계입니다. 현실의 증가, 농약 내성의 해충과 항생제 내성의 병원균입니다. 진화는 고동생물이 되는 방향성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혹독한 생존의 결과이지요. 완만한 변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조금씩 다른 특성, 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생존 투쟁으로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생명체 간 극심한 생존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 선택입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과 종의 기원입니다. 살아남는 개체의 유리한 형질이 후대로 물려 전해지며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의 진화입니다. 멘델의 유전학부터 사회적 파장까지 다윈의 진화론, 바로 자연선택이지요. 1930년부터 40년대까지 두 이론의 결합으로 현대 생물학의 거대한 뼈대가 완성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 1865년 완두콩 교배 실험이죠. 철학적 파동입니다. 사회 진화론입니다.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 법칙을 인간 사회 철학 및 윤리학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고, 종교의 파동으로는 신학의 분파, 성서 절대주의와의 충돌, 그리고 진화는 신의 오묘한 계획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타협입니다. 정치의 파동입니다. 이념의 흡수지요. 생존 경쟁 개념이자 자신들의 투쟁적 견해에 부합한다고 여긴 사회주의자들의 환영입니다. 인류의 청사진, 이념 자유 한계,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입니다. 플라톤은 상상하고, 밀은 타인을 존중하며, 멜서스는 한계를 직시하고, 다윈은 끊임없이 진화하라는 거였습니다. 플라톤은 질서와 이상적 사회를 싱싱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멜서스는 자원의 한계로 무한한 욕망을 제어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하는 물리적인 제약이었습니다. 다윈은 생존과 진화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적응의 동력이지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와 다양성으로 체제 속에서도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진리를 수호하는 다양성을 얘기했던 겁니다.